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색다른 미니밴 모델이 선보였었죠. 바로 토요타의 알파드입니다. 그리고 6월 한국 토요타 자동차에서는 알파드의 형제차에 해당하는 렉서스 브랜드의 미니밴 모델 LM까지 출시를 감행했습니다. 이 미니밴 모델들은 국내 시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오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과 일본 양국 미니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미니밴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미니밴들과는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외관에서부터 국내의 기아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아 카니발은 승용차의 투박스에 가까운 차체 형상을 갖습니다. 이는 기아 카니발이 1세대부터 미국 수출을 목표로 개발했던 전략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토요타 알파드를 비롯한 일본의 미니밴들은 대체로 1.5박스에 가까운 차체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카니발의 전반적인 외형이 승용차의 형상에 가깝다면 알파드는 국내 시장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용밴에 조금 더 가까운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형상 안에서 최대한 화려하고 돋보이는 인상을 주기 위해 대단히 화려한 디자인의 전면부 스타일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는 알파드뿐만 아니라 일본 내수 시장용으로 개발된 대부분의 미니밴들이 공통적으로 취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크기에서도 양국의 미니밴은 차이가 큰데요. 먼저 국산 미니밴의 대표주자인 기아 카니발의 전장 전폭 전고는 각각 5155mm, 1995mm, 1775mm입니다. 반면 토요타 알파드는 5005mm, 1850mm, 1950mm입니다. 알파드는 카니발에 비해 길이가 150mm나 짧고 폭도 145mm나 좁습니다. 그런데 높이는 무려 175mm가 더 높죠. 그리고 알파드는 카니발에 비해 최저지상고가 더 낮습니다. 현행의 4세대 카니발은 170mm의 지상고를 지닌 반면 알파드의 지상고는 고작 150mm에 불과해 사실상 세단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내수 시장용 미니밴은 왜 이러한 형태를 갖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일본의 교통환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 여행을 자주 다녀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의 도로는 전체적으로 좁은 편이고 도심지로 들어갈수록 그 폭은 더 좁아집니다. 이는 일본이 자동차를 도입하고 도시화를 진행하는 시점에서 영국의 교통법을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영연방권 국가가 아님에도 좌측 통행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죠.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교통법을 중심으로 체계를 구성한 덕분에 도로폭이 일본에 비해 훨씬 넓고 통행 방식도 우측 통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차의 길이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요소는 바로 차폭입니다. 비좁은 일본의 도심에서 차폭이 넓어지면 운행이 크게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도심지는 평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서 많은 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기계식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규격 상한선이 길이 5m, 폭 1.85m, 높이 2m입니다. 즉 일본 내 기계식 주차장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크기로 만들어진 차가 바로 토요타 알파드를 비롯한 일본식 미니밴들인 것이죠.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식의 교통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카니발 자체가 처음부터 미국 시장을 겨냥해 만들어진 전략 모델인데다 기본적으로 큰 차를 선호하는 성향과 함께 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자동차의 크기를 강제하는 요소들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크기는 계속 커져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 2000년대를 전후해 승합차 규정이 10인승 이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11인승 좌석 모델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크기를 줄일 이유는 더더욱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니밴 시장은 사실상 기아 카니발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과거의 기아 봉고가 승합차의 대명사가 되었듯이 카니발이 미니밴의 대명사로 굳어질 정도입니다. 반면 일본의 미니밴 시장은 경차를 제외한 일반 승용차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만큼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는 일본의 자동차 시장이 1990년대 이후의 장기 불황으로 소비자 개개인을 위한 자동차보다는 패밀리카 수요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죠. 일본의 미니밴 시장은 크게 소형, 중형, 대형으로 분류되는 3개 세그먼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서두에서부터 예시로 활용했던 토요타 알파드의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는 대형 모델로 분류되는 차종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니밴은 어느 쪽일까요? 정답은 바로 중형급 모델들인 5넘버 미니밴들입니다. 이러한 명칭은 일본의 자동차 세법에서 기인한 것인데요. 일본의 자동차 세법은 배기량은 물론 차의 크기와 무게까지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일본의 자동차 세법에서는 승용차를 경차, 소형차, 보통차의 3단계로 구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배기량 2000cc 미만에 길이 4700mm 미만, 폭 1700mm 미만, 높이 2000mm 미만의 자동차를 소형차로 분류합니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한 차는 번호판 앞자리가 5인 소형 자동차로 분류되고 이 기준에서 하나라도 초과하게 되면 번호판 앞자리가 3인 보통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즉 토요타 알파드는 보통차에 해당하는 3넘버 대형 미니밴인 것이죠. 그리고 소형차와 보통차는 기준 세율에서부터 1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유지 비용도 훨씬 비싸집니다. 또한 5넘버의 중형급 미니밴의 경우에는 비록 3넘버 미니밴보다는 다소 부족한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승용 세단 대비 훨씬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활용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동남아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미니밴은 5넘버 중형 미니밴인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5넘버 중형 미니밴 시장은 토요타 노아와 복시, 닛산 세레나, 혼다 스텝웨건 등 3대 제조사의 모델들이 극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미니밴 시장에는 이보다 더 작은 소형의 미니밴도 존재하는데요. 대략적으로 유럽에서 인기 있었던 소형 MPV 크기에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좌석 배치에서 양국의 미니밴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미니밴들을 보겠습니다. 일본의 미니밴들은 최대 6, 7인승의 3열 좌석 배치가 보편적입니다. 이는 한정된 크기 내에서 승객의 거주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한 배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아 카니발의 좌석 배치는 어떨까요? 기아 카니발은 9인승 기준 2223, 11인승 모델 기준으로 2333의 4열 좌석 배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내수용 미니밴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기아 카니발은 4열에 달하는 좌석 배치를 갖는 바람에 미니밴으로서의 거주성에 다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3세대 이후부터는 4열의 싱킹 시트를 적용해서 거주성 악화를 획기적으로 줄이긴 했습니다만 3열 좌석의 크기가 작다는 평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카니발이 이러한 좌석 배치를 적용한 까닭은 9인승 차량에 대한 여러 혜택들을 노린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다인승 차량에 여러 혜택을 주었던 시절의 잔재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9인승 차량의 경우에는 2종 보통면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한선임과 동시에 6인 이상 탑승을 전제로 버스 정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업자 한정이긴 하지만 부가세 환급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기아 카니발의 독주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실내 높이는 한일 양국의 미니밴에서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기아 카니발의 경우 실내 높이가 최대 1m 남짓인 반면 토요타 알파드의 경우에는 2열 기준으로 무려 1.4m에 달합니다. 이는 양국에서 요구하는 미니밴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아 카니발은 2세대 모델부터 크기가 커지고 높이도 높아졌지만 이후로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차체 높이를 점점 낮춰왔습니다. 이는 승용 세단에 가까운 외관을 중시하는 국내 시장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기아 카니발이 국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갈수록 낮아지는 천정고로 인해 최근 들어서는 부족한 개방감을 보완하고자 지붕을 절개해서 하이리무진으로 개조한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미니밴들은 어떨까요? 길이와 폭이 반강제로 제한된 상황에서 최대한의 공간을 얻기 위해 차량의 지상고는 낮추고 높이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미니밴들은 외관상으로는 네모 상자 같은 외형을 갖게 되었지만 승객 입장에서는 높은 개방감과 우수한 거주성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중형 이상의 일본 내수용 미니밴들은 대체로 1.4m가량의 실내 높이를 갖도록 설계되는데요. 1.4m의 실내 높이는 어린이가 실내에서 걸어다닐 수 있는 정도의 높이이며 앉은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기도 편리해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정에서 크게 어필할 수 있었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미니밴은 차폭이 다소 좁은 편이지만 높이가 높아서 내부에서는 답답한 느낌을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여기 차량의 지상고도 낮게 만들어진 덕분에 승하차가 편리하고 안정성도 의외로 괜찮은 편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한일 양국 미니밴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한국의 미니밴은 미국 시장 수출용으로 시작되었지만 과거 다인승 승합차의 지위를 계승하면서 승합차의 여러 혜택들을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적응해 한국 시장의 요구에 100% 부합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식 미니밴은 한국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들을 거의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독보적으로 뛰어난 개방감과 내부 공간, 그리고 승하차 편의성 등 실사용자의 입장에선 상당히 매력적인 강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캠핑이나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 혹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